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교재 47페이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참 쉽습니다. 중개사무실은 사장님은 대표님 하셔야지. 제가 옛날에 알던 그 실장님이 있었어요. 그 실장님이 이제 한 6년, 7년 하셨어. 그런데 6년, 7년 하셔가지고 아파트 분양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시고 그 한 보니까 시세가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 그 전에 이제 빌라에서 사셨어요. 그 남편도 그러니까 보니까 돈 버니까 시원치 않고 애들은 또 3명이에요. 이제 벌써 걔네들이 이제 막 20대 초반이 됐더라고. 옛날에 막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장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다가 자기 사무실을 냈어요. 근데 그동안 돈 좀 벌어갖고 그 분양받아서 물론 이제 대출이 많이 껴있겠죠. 그거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번에 제가 주말에 잠깐 뵀는데 아주 얼굴 자체가 평화로워. 집도 딱 있고 사무실도 월세 뭐 300 이상 내가면서 좋은 자리에 딱 있고 그러니까 또 그날 간 날 또 계약도 한 건 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얼굴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실장님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 하려다가 어쩔 때는 대표님 이렇게. 그러면 또 대표님 불러드리면 또 얼굴이 또 피고. 자, 그 대표님은 무조건 사무실에 1개 있어야 돼. 2개 있으면 안 돼. 바로 옆에다가 사무실 내요. 비었으니까 안 돼. 2개 안 됩니다. 사무실 2개 내면 처벌받아요. 형사처벌이에요.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 그걸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래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건 아니고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청에서. 요걸 알아두셔야 돼. 개념을.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장님이 대표님이 여기 보니까 파라솔을 치고 분양사무실 앞에서 막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 파라솔 치고. 그러면 이것도 영업장소. 영업장소가 하여간 2군데 나오면 안 돼. 이 파라솔을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그래. 움직일 수 있는 거. 하여간 영업장소가 2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걸리면 형사처벌이랑 똑같이 그리고 임등치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실은 영업장소는 2군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47페이지. 그 밑줄 그는 것이 이제 법조문이에요. 첫째 줄에. 그래서 가로 2번에 가면 만약에 사무실 2개 두면 어떤 처벌 받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위반 시 제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 절등치예요? 임등치예요? 임등치. 그러고 1학년 1반. 그죠? 됐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시고 이제 넘기시고 그런데 사장님이 대표님이 사무실을 2개 이상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법인일 때 그래요. 여러 개 사무실을 갖출 수 있어. 왜냐면 분사무소 때문이야. 분사무소 보이시죠? 이렇게 본점인 주된 사무소가 큰 게 있는데 분점인 요 분사무소가 차려줄 수 있거든요. 누가? 법인만 그래요. 법인만 분점을 낼 수 있어요. 법인만.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1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에 첫 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첫 줄에? 법인이라고 하셔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꾸시면 틀려요. 여러분들은 절대 분점을 낼 수 없어요. 복덕방 할아버지인 부칙개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당구장 표시 2번째 밑에 거 개인은 안 됩니다. 누구만 낼 수 있어요? 법인만 이렇게 되지. 자, 요걸 아시고. 그런데 이 법인에는
특수법인이 들어가요. 특수법인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역농협이에요. 단위농협, 농지 중개해 주는데, 그럼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지 중개해 줄 수 있다고 써져 있어. 일반 법인은 뭐냐? 중개사법에서 중개업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 거고,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이 아닌 딴 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 거야.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구장 표시 첫 번째 보니까 특수법인마저도 요건을 갖춘다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도 이렇게 분사무소를 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된 거지. 지역농협은 조금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건 특수법인 그러면 지역농협이 떠오르지.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또 가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누가요? 법인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설치할 때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볼 텐데 가로 2번 보는 거예요. 가로 2번에 가니까 별표가 3개 돼 있죠. 보통 분사무소가 한 문제 남아요. 근데 분사무소를 낼 때, 법인이 분사무소를 낼 때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본점 소재지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본점이 동작구에 있어요. 동작구. 그럼 분사무소를 동작구에 둘 수 있나요? 그건 안 된다는 뜻.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를 넘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은평구에는 분사무소 낼 수 있겠네요. 그 은평구에다가 2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쉬워요. 자, 세 번째, 분사무소에다가 책임자를 앉혀놔야 돼. 이 책임자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써주는 사람이요. 사장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책임자를 앉혀놔야 돼. 그러면 요 주된 사무소에서 사장님 역할,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자. 주된 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대표자고, 분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책임자. 계약서 써주는 사람.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도 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 써주려면. 대표자도 어떻게 해요? 여기는 대표자인데 증 갖고 있어야 되죠. 여기는 책임자인데 책임자인데 증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장님 역할을 해줄 사람이야. 그게 이제 세 가지 가로 2번 얘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이에요.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죠. 그럼 내려면 주된 사무소 빼야 되고 시군구별로 한 개씩밖에 설치 못하고 책임자 앉혀놔야 돼. 그런데 지역농협은 1년 가봤자 계약서 한 장 쓸까 말까예요. 그래서 책임자가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이걸 그렇게 줄기차게 내요. 제일 밑에 걸. 여러분의 교재에서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에 가로 안의 내용이에요. 특수법인은 책임자를 두긴 두는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절차를 지금부터 봐요. 칠판을 보시고, 칠판 본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4번에 있어요. 설치 절차라고 지금 제목이 써져 있죠?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자, 칠판 보시고 나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거기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어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은평구에 내려고 해요. 그러면 은평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내겠다고 설치 신고를 제일 먼저 합니다. 누가요? 법인이. 그러면 설치 신고를 은평구에 분사무소 내겠다고 설치 신고를 갖다가 제일 먼저 하는데 어디 가서 할까요? 은평구청에 가서 해요? 동작구청에 가서 해요? 동작구청.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설치 신고합니다. 여기 가서 신고해요. 여기다 내겠다고 여기 가서 신고합니다. 여기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 이럴 때는 수수료 낼까요? 네. 수수료 요금은 뭘로 정하죠? 분사무소 설치는 일반적인 사무소의 오픈 등록과 똑같아요.
영업장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듯이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요. 요금 뭘로 정하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죠. 그죠? 그거 여기서는 요금은 어느 조례로 정해요? 은평구 조례, 동작구 조례. 동작구 조례지. 여기 가서 신고하는데 거기 담당 공무원이 우리 동작구에서 정한 요금 2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여기다 가서 하는데. 이럴 때 동작구에 가서 설치 신고할 때 서류가 있어. 내는 서류가. 그 내는 서류를 암기해버리면 실사보예요. 중요하죠. 그럼 실은 뭘 것 같아요? 실무교육 수료증 내야 돼. 그 다음에 사는요.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내. 사무소 확보 서류 요거지. 요거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보는. 보증 설정이야. 분사무소가 차려지면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죠. 여기도 계약서 써주고 활동할 거니까. 분사무소가 또 늘어나면 그만큼 또 뭐예요? 사고 위험성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 추가하도록 돼 있어요. 뭘요? 보증 설정을. 그래서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 서류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여기 책임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분사무소니까요.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럼 자격증 사본은 서류에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자격증 사본은 왜 구비 서류에 안 들어가요? 설치 신고를 여기다 하면 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증이 있는지 없는지 시도지사한테 확인하죠.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이 사람이 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인적사항만 딱 받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내요 안 내요? 안 낸다. 그죠? 안 내고 뭘 내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 서류, 요 세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사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실무교육 요거 누구 걸 내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 앉혀놔야 되잖아요. 여기 분사무소에다가. 그럼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낸다. 실사보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되지. 자, 여기가 핵심. 분사무소 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설치 신고를 여기다 했어. 그러면 동작구청장은 돈 받아먹고 서류 확인해 보니까 들어올 서류가 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동작구청장은 신고 필증을 줘요. 신고 필증을 지금은 용어를 바꿨어요. 신고 뭐로요? 확인서. 그러면 신고 확인서가 옛날에는 신고 필증이에요. 이 신고 필증을 어디다 걸어요? 사무실에다 걸어요. 사무실에다가.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뭐가 걸려 있어요? 주된 사무소 본점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등록. 증이 걸려 있죠. 여기는 등록증이 걸려 있고. 분사무소는 뭘 걸어 놓고 해요? 신고 필증. 다른 말로 신고 확인서 걸고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 절차 갑니다. 설치 신고를 받은 동작구청장은 여기다 분사무소 낸다고 지금 신고 들어왔으니까 따져보니까 오케이니까 신고 필증을 줬어. 확인서를. 그런데 은평구청장은 분사무소가 들어선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지. 분사무소 들어선 사실을 몰라 여기. 그리고 어떻게 하지? 알려줘야지. 그게 뭐예요? 통보죠. 이때 알려줄 때는 언제까지 알려줄까요? 바로 알려주면 되지 뭘 꾸물거려. 지체 없이 통보지. 야, 거기다 분사무소 냈댄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등록관청인 동작구청장, 여기 등록관청이요. 한 군데 더 통보하지요.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협회에다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10일까지죠. 10일까지. 다 했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로 4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지금 칠판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해?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 합쳐서 한 문제. 분사무소가. 밑에 보면 비슷한 그림이 밑에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참고하시고 갑니다 또.
페이지를 넘기시고 이제 네모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무실을 어떻게 쓴다고요? 같이. 자, 요새 대세입니다. 대세. 사무실을 같이 써요. 갑도 개공, 을도 개공, 병도 개공 같이 쓴다니까. 그래서 종류가 막 달라도 괜찮아. 거기 보니까 사무실 이렇게 한 5군데가 쭉 연달아 있어. 단지 앞에. 그거 말고도 한 13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쭉 보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등록증 한 2개씩 붙여놓고 있어. 이거.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법인을 하나 차려서 아빠가 법인을 차렸더라고. 딸이 자격증을 땄어. 딸은 개인으로 등록해놓고 아빠는 법인으로 등록해놓고 이렇게. 그것도 공동사용이에요. 또 어떤 때는 둘 다 개인인데 한 집안이야. 아빠, 엄마, 딸 이렇게 근무하더라고. 그 두 집이 그래. 집안이요. 다 나와서 일을 해. 사무실 이렇게. 그럼 이게 공동사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단점이 있을까? 어떤 거? 이 사람들이 좀 뜻이 맞으면 괜찮은데 약간 뜻이 안 맞고 그러면 골치 아플 수 있죠. 티격태격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많이 해, 가족끼리. 그럼 가족끼리는 싸워도 뭐 그냥 뭐 또 칼로 물베기 이거 아닌가? 아니에요? 가끔 사모님들이 좀 튀어나오긴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대세요, 대세. 왜 이게 장점이 뭘까요? 장점 그러면? 장점 2가지 정도 있는데. 그치. 행정처분 받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 받아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 받으면 딴 거 써먹을 수 있잖아. 한 집안. 영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쓰면 이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고. 가족관이 제일 좋아요. 가족관. 자매지간 뭐 이런 거지. 또 2번째 장점. 세금. 소득이 분산이 되잖아. 그 2가지가 장점. 그래서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격증을 지금 따시려고 오셨잖아. 근데 식구 중에 지금 자격증 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오세요. 자격증 2개 있어야 써먹을 수 있어. 돌려막기가 된다고. 에? 지금 눈빛은 하나 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지 별거 안 해요. 별개의 따로따로에 따로따로. 뭐 사고에 대비한 보호증 설정도 다 따르고 걸어두는 것도 다 따로. 그 한 군데는 3명이 같이 쓰더라고. 다 있어. 그냥 지방간이 다 있으니까 걸어놓은 거 보니까 3 벽면에 그냥 다 가득히 걸어놨더라고. 걸어두는 거 다 따로따로. 손해배상 책임도 다 따로. 뭐 다 따로따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쓸 때는 방법 이거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 원래 갑 혼자 쓰고 있는데 을이 신규등록하는 거야. 을이 이사 오는 거야. 그럼 같이 2명 이상만 같이 쓰면 돼. 별것도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같이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영업정지 받은 기간 중일 때는 합쳐지지를 못해. 영업정지 받은 기간 중에 을이 요 사무실로 신규 등록하거나 이사 올 수가 없어.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해도 안 받아줘. 왜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허용하게 되면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 누구를 끌어들여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영업정지 받았는데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 옆에 앉혀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도장 가지고 다 일을 해버려. 영업정지 받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럴까 봐서 합쳐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영업정지를 당했어. 근데 자기하고 친한 을이 있어. 사무실 여기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될까? 해서 가.
그럼 우리 오케이에서 이쪽으로 이전 신고를 한다고 해도 관청에서는 안 받아줘 버려요. 인정 안 해. 뭐니까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도 국가 입장에서 다 아는 거죠. 이거 빠져나가려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미리. 같이 쓰고 있어야지. 아까 공동사용. 같이 쓰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렇다고 찢어놓지를 못해. 응? 이사가라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을은 여전히 그냥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누가 좋은 거예요? 갑한테 좋은 거예요. 갑은 영업정지 당했으니까 일 못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을 보고 야 도장 좀 줘봐봐. 그래서 갑이 을 도장을 찍어가면서 일할 수 있잖아. 손님 계속 오니까. 얼마나 좋아. 미리 준비하실까. 예? 그래서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은 50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가로 5번하고 가로 6번만 막 열심히 읽으시면 돼. 가로 5번하고 뭐요? 가로 6번. 제일 밑에 거예요 지금. 50페이지. 응? 그래서 가로 5번 보면 동그라미 2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 자, 업무정지, 동그라미 2번만 읽어본다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이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이전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니까 이쪽으로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있다, 없다를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게. 사례 문제는 더 유력하고 꼭 알아두셔야 돼. 자, 이제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사무소 이전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내용이 쉬워요, 이것도.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출제 거예요, 이것도. 자, 먼저 보십니다. 책 보기 전에 동지학구에 있던 사무실이 있어요. 그걸 여기 보니까 강석으로 이전을 합니다. 사무소 옮겨요. 이렇게. 그 사무소 이전하는 절차가 5단계 절차예요. 자, 첫 번째는 강석구에 있던, 동지학구에 있던 사무실을 요렇게 이전을 해요. 옮겨요. 강석으로 옮기고 첫 번째 1번요. 이사 와요. 짐 싸서. 그래 놓고 요 강서구청에 쫓아가서 이사 왔소 라고 신고해야 돼. 10일 이내 해야 돼. 10일 넘어가면 과태료 해요. 핵심 포인트는 동작에서 강서구로 이전해 봤을 때 신고를 어디 가서 해요? 동작구청장 아니면 강서구청장. 그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이사 왔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저쪽 아니고. 근데 이전 신고하러 여기 가서 이전 신고하면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전 신고할 때 뭘 갖고 가느냐? 신사증 들고 가야 돼. 그죠? 이거 보고 나서 교재를 다시 다 볼 거예요. 신사증을 들고 간다는 게 뭐냐면 이전 신고서를 적어내고 신자는 신고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거 새 사무실 그 다음에 증은 뭐예요? 등록증. 원래 등록증은 여기 걸려 있었죠? 근데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겨봤죠? 등록증에 주소 적는 칸이 있거든. 그 주소 적는 칸을 바꿔야 돼. 변경해야 돼. 그래서 등록증 갖다 주면서 뭐예요? 주소 바뀌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거지. 우리가 집을 이사 가면 주민등록증 뭐 주소 고치듯이 고쳐주세요 하면 이 서류를 확인하고 사무실 얻은 거 맞네. 확인하고서 뭘 고쳐줘요? 등록증 고쳐서 재교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재발급받은 등록증을 이제 어디에 걸어야 돼? 여기 있던 거 요거 지금 수거해와서 요리해서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시 새 등록증을 걸고 한다. 오케이. 이 사람은 다 끝났어. 갑은. 이사 와서 신고하고 등록증 고쳐서 걸고 다시 영업 시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보면 등록관청이 동작구청장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어 등록까지. 그래서 이제는 강서구청장이 감시해야 돼. 그래서 강서구청장이 옛날 등록관청인 동작구청장 보고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등록관청이 됐으니까 서류 넘겨주쇼. 송부 요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송부. 관청이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이 송부 서류를 꼭 아셔야 돼. 넘겨주는 서류. 이것은 처음에 이 사람은 여기에 등록을 했겠죠. 처음에. 여기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등록이 되면 이때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여기서 갖고 있었겠죠.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송부 서류예요. 송부 서류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암기해 보십니다. 송부 서류 그러면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그래요. 자, 이걸 아직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보시냐면 자, 53페이지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제일 밑에 가로 5번 있죠. 넘겨주는 서류 가로 5번 송부 서류라고 돼 있고 별표가 3개 돼 있죠. 자,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자가 뭘까요? 등록대장. 등록대장은 원래 동작구청장이 갖고 있었겠죠. 등록카드 넘겨줍니다. 등록과정 바뀌었으니까. 신자가 뭐게요? 등록신청서류지.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 등록신청서류. 원래 처음에 여기 자 이거 보세요. 맞춰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동작구에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뭐예요? 구비서류가. 자 나오면 안 되지. 실사.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여기다 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통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다 넘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실사 요거 갖고 있었겠죠 여기서 구비 서류. 여기다 송부죠. 신자요. 신청 서류는 이걸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뭐하고 사무소 요 사무소 확보 서류 갖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중자 뭘까요? 동그라미 3번 거기.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자 보세요. 동작구에 있을 때 갑이라는 계공이 위반행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쪽으로 도망오듯이 이사 왔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요 갑이 행정처분을 얻어맞는 게 맞겠죠. 그러면 동작구청장이 막 쫓아와가지고 영업정지를 때리거나 그렇지는 않죠. 점잖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넘겨주죠. 그러면 여기서 넘겨받아서 막 때리기 시작하죠. 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진행 중이던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면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관련서를 넘겨주는 게 필요하겠죠. 때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자가 뭐라고요?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이렇게 된 거지. 1년은 뭘까요? 1년?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최근 1년 이내 받은 행정처분 기록이 있으면 이거 전과 기록처럼 누적을 시켜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1년치는 넘겨주쇼는 거지. 나중에 배워요 이거. 자 다시 한번 송부서류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송부서류 4가지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대가 뭐라고요? 등록대장. 등록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중은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1년은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 그러니까 끝에 2개는 뭐예요? 최근, 그러니까 끝에 것은 행정처분 서류예요. 2개는. 진행 중인 거, 최근 1년치 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송부서류에 잘 보세요. 송부서류 별표가 3개 돼 있죠. 송부서류에 등록증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 송부서류에 등록증이 안 들어갈까요? 왜 송부서류에 등록증이 안 들어가요? 이사 왔죠. 이전 신고하죠. 빈소로 안 가고 신사증 들고 가죠. 이 증이 뭐예요? 등록증이죠.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사무소 확보서류 확인하고 등록증 주소 바뀌었네 해서 고쳐주죠. 걸어놔 버렸죠. 그러니까 송부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 딱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넘겨줘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갖고 있다 그냥 고쳐서 발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송부서류에는 등록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X 그죠? 그 밑에 당구당 표시요. 지금 가로 5번 큰 별표. 안심이 안 돼요 지금. 가로 5번 큰 별표. 하나 더. 이걸 보세요.
여기 동작구에 있을 때 위반을 행위를 하고 도망왔어. 쫓기듯이. 그러면 이전 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해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 보면 두 번째 거죠.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 두 개가 또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이라는 행정처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때린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중요하죠. 가로 5번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 절차를 다시 한번 쫙 봐봐요. 위로 갑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번. 사무소 옮겼죠? 가로 1번 갔습니다 지금. 가로 2번 이전 신고하면 되죠 이제. 옮기고 나서 아니 53페이지 53페이지 옮기고 나서 이전 신고합니다. 가로 2번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해요? 이전 후 등록관청. 칠판의 오른쪽에 강서구청장. 그쵸? 그랬을 때 옛날 여기에요. 동지학구에 있는 사무실 가면 간판 걸려있죠. 간판 걸려있죠. 이거 하얀 간판. 이 간판은 사무실 옮겼어요. 그럼 이 간판 어떻게 해야 돼? 지체 없이 철거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철거요? 지체 없이 철거. 별표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 가면 안 되고 신사증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증은 뭐냐? 등록증이지. 그러면 가로 3번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해줘요? 등록증을 새 걸로 내줘요. 고쳐갖고 새 주소로. 그쵸? 그리고 그게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그 다음에 옛날 등록관청에다가 넘겨줘. 이렇게 송부 요청하죠. 그래서 결국은 송부를 받게 되죠. 송부 서류 4가지.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해라. 이렇게. 이 페이지가 거의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만약에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신고해요? 그래도?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한데도? 해야 됩니다.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움직여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해요? 동작구죠. 그럼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 동이 틀려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사 오고 동작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등록증 재발급 받고 끝. 등록관청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송부 요청, 송부 필요 없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송부 요청, 송부 이런 건 없다 이런 뜻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해봐요. 자, 지금 오른쪽 페이지 53페이지가 중요했어요. 거기 다 봤어요. 만약에 동작구에 있던 사무실을 이제 은평구로 바꿀게요. 은평구에 있던 사무실을 은평구 가련동인데 은평구 응암동으로 옮겨요. 이렇게 사무실. 이렇게 누가요? 갑이라는 개공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사 가고 은평구청에 와서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전 신고하고 신사증 들고 하고 신고하고 그럼 등록증 재발급 받고 이렇게 안 나오나? 등록증 재교부 받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등록증 재발급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등록증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재발급이잖아요. 기존의 원래 등록증에다가 주소 바뀌는 거잖아. 그 등록증상의 주소를 화이트로 지워. 그래서 옛날 등록증을 다시 줘. 주소 고쳐서. 진짜 고치는 거지. 그걸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등록관청은 안 바뀌니까 그대로 두고 주소만 싹 화이트로 지워. 거기 고쳐. 다시 줘 그거. 약간 볼품이 없어. 아니면 주소 바뀌는 김에
등록관청은 안 바뀌었습니다만은 새 등록증 있죠. 새 등록증 새로 인쇄해서 주는 방법도 있다고 두 가지지. 왼쪽은 어떻게 줘요?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쓴 거 이건 화이트로 지워. 요것은 새로 인쇄 방법이 두 가지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등록관청이 바뀌는 이런 경우는 등록증 재교부 받는 방법이 몇 가지요? 한 가지밖에 없어. 새 등록증 무조건 인쇄해야 돼. 이거 화이트로 지우는 건 안 돼. 이거 화이트로 지운다 그러면 등록관청을 지워야 돼. 화이트가 너무 많이 먹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만 무조건 새 걸로 해 인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서 이렇게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 방법이 두 개. 화이트로 지우는 거 하나는 새 등록증.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는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이 한 개. 무조건 새로 인쇄해 주는 거. 인쇄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52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막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끝에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 설치 신고 필증에 자, 그 다음에 형광펜 칠해놓으세요.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을 화이트로 고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 변경사항 기재가 뭐라고요? 거기를 화이트로 지우시면 안 되고 밑에다가 화이트로 고쳐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화이트로 고쳐서 그 말이 뭐예요? 기재사항을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렇게.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에 새로 써놨죠. 그걸 정리해서. 방법 두 개. 새 등록증을 새로 인쇄하는 방법이 동그라미 1번. 또 한 가지는 원래 등록증에다 뭐예요? 화이트로 고치는 방법 둘. 그 화이트로 고치는 거 뭐라고 불러요?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그렇다면 자 보세요. 뭘 예상할 수 있는가? 동지학구에서 강서구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를 받은 강서구청장이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OX. X란 얘기예요. 기재사항 변경이 나오면 안 돼. 여기서는 뭐라고 반드시 나와야 돼? 등록증 그냥 재교부. 그게 새 걸로 하는 거예요. 등록증 무조건 재교부. 이렇게.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칠판에 한번 보세요. 이거. 동지학구에 있을 때 사무실 여기 있어서 위반행위는 동지학구에 있었는데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위반행위나 행정처분은 둘 중에 누가 해요? 강서구청장이. 여기서 행정처분을 행한다 아까 했었죠? 네, 그 그림이고.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이걸 하고 쉬도록 합니다. 이건 더 쉬워요. 분사무소로 옮깁니다. 강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은평으로 옮겨요. 이렇게. 본점이 어디 있는데요? 동작구.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분사무소를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전한 절차가 4단계. 먼저 짐을 싸서 이사를 가야 돼. 은평으로. 그 다음에 이사 갔다고 신고하는데 은평구청장한테 신고합니까? 아니지. 강서구청장한테 신고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분사무소로 이전했을 때 신고는 어디 가세요?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 10일 넘어가면 과태료예요. 그렇죠. 10일 넘어가면 과태료. 그때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자, 뭘 들고 가셔야 돼? 신사증, 그죠? 신이 뭐고요? 신고서. 사는 뭐고요? 사무소 확보 서류. 증이 뭐고요? 등록증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신고 필증인데, 그래서 이걸 용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신고 필증인데, 신고 필증을 지금은 뭐로 부른다고요? 신고 확인서. 그게 필증이에요. 신고 필증. 그러면 이거 고쳐달라고 지금 이전 신고할 때 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신고 확인서를 고쳐주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동작구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이전했다고 신고받았는데 강서구청장이랑 은평구청장은 분사무소 옮긴 거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고 앉아있죠?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죠.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통보. 통보는 누구한테 합니까? 여기도 하고 이쪽에다 하고 이사 갔다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통보해요?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그래서 거기 정리하고요. 보시면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55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는 4단계 절차 이전,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어디 가서요? 그치, 거기 형광펜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과정 거기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요때는 빈손 가면 안 되죠. 역시 신사증. 그때 증은 뭐예요? 신고 확인서. 거기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써두세요. 동그라미 3번에 신고 확인서라고 쓰시고. 신고 확인서라고 이제 시험지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끼리 기억할 때는 신고 필증.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확인서 어떻게 해요? 재교부. 마지막이 뭐죠? 지체 없이 통보. 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알려줘야 된다. 통보. 여기는 송부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송부는 뭐예요?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통째 서류 봉투를 넘겨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는 하는 게 송부예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송부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기에 있을 때도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여기.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도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여기. 변함이 없어요. 중개법인의 등록관청은 오직 주된 사무소 따라가고 등록관청은 개공당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여기 등록관청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대장이라든 이런 서류 봉투는 그런 것은 여기서 다 관리하고요. 그냥 통보서를 줍니다. 통보서 종이 쪽지 한 장. 야 이사 갔어. 이사 갔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만 송부 절차는 있다 없다? 밑줄 그어진 거. 송부 절차는 없다. 시험은 송부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X 송부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자 쉬겠습니다.